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변수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분위기, 표결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떤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총장님 일단 여당에서 2월 또는 3월에 퇴진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 질서 있는 퇴진인가요? 요거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하야 대신 탄핵이 났다. 뭐 이렇게 네. 선택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당에다가 답을 한 겁니까? 우리는 그거 안 받을 건데 그냥 탄핵 갈 건데 이렇게요? 아주 공식적인 루트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예. 뭐 사실상 그 용산의 입장이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2월 7일에 예.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당의 이름을 하겠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TF도 만들고 조기 퇴진 뭐 로드맵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난주 토요일에 그 대국민 담화에서 한 약속을 뭐 번복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이상 예. 뭐 당에서 TF 중심으로 뭐 로드맵을 짜고 하는 게 예.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왜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뭐 애초부터 지난 토요일 오전에 있었던 담화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좀 며칠 지나니까 상황이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시시각각 좀 이제 어떤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그게 사실상 이제 약속이 번복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조기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을 선택해서 정정당당하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기 하야라는 것은 자신의 그 죄책을 인정을 해야지 하야가 이루어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뭐 내란죄 이런 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뭐 하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하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12월 7일 그 담화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차라리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도 용산에서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그런 용산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당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용산의 입장 맞느냐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이 당에 끼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당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하야보다는 뭐 탄핵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당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소신 투표해달라. 양심에 따라서 소신 투표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그나마 당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다 용산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나오는데 공식적인 확인을 안 해주니까 뭐 당에서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오늘로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식 입장은 안 나왔지만 사실상 하야보다는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모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기반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제 지난주 당 입장에서도 지난 토요일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지금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럼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동훈 대표 입장 나옵니까 오늘?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9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요.
또 오늘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10시죠, 의원총회. 예. 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한동훈 대표의 그간의 노력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 기반해서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로드맵을 만들고 예. 뭐 더 질서 있는 탄핵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건데 예. 사실상 그 용산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도 어찌할 방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아.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46조는 예.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론은 정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에도요. 그 정해진 당론에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 그리고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예. 설사 오늘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던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주재해야 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건 예. 이 또 소신 투표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벌써 여러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국방과 치안의 총수들이 그렇죠. 거의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긴급 체포 또는 예.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방 치안 이거는 하루도 뭐 이렇게 공백을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번 토요일 그 소신 투표를 통해서 예.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네. 부총장님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시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시잖아요. 부총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완전히 기운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어떤 선택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 한동훈 대표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7일 대국민 약속이 사실상 번복이 되면서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12월 7일에 했던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뭐 찬성 반대 이것도 뭐 입장을 내냐 마냐 하는 것도 예. 뭐 그 중요하겠지만요. 예. 이제는 예. 그 의원들이 예. 그 소신에 따라서 이 소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까? 이 탄핵 찬반에 대해서? 뭐 친한계 의원들 내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시시각각 그 전해지는 수사 상황이라든가 예. 새롭게 발견되는 그날의 진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원들도 마음이 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힌 사람이 5명이에요. 어저께 이제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서 네. 3명이 더 있으면은 가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토요일 날 표결.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그 탄핵만큼은 막자라고 했던 게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거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후유증을 앓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당이. 예. 그러니까 저희 당에는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탄핵 트라우마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엄 트라우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것을 더 우선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SNS에 글을 썼습니다. 요지는 한동훈 대표한테 탄핵 찬성하고 당 나가라 이렇게 썼거든요. 혹시 탄핵 네. 찬성하고 한 대표가 가결이 되면 이 당대표 그만두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이 와중에 예. 이거를 당내 권력 투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예.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탄핵 통해서 탄핵 당하면 뭐 할 거니까 예. 그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 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좀 내야지 저렇게 뭐 홍준표 시장처럼 예. 이거를 뭐 당내 한동훈을 찍어내고 예. 권력을 다시 당권을 그 뺏어오기 위한 예. 이런 걸로 하려는 그것도 이제 근거를 사실상 명분을 잃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차라리 하야보다 탄핵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예. 일부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절대 안 탄핵이 된다. 만약에 통과되면 그건 다 한동훈 책임이니까 예. 한동훈 너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하는 게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권력 투쟁 아닌 권력 투쟁이 당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총장님. 저 네.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 맞추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친윤, 비윤, 뭐 친한, 비한, 탄핵, 찬성, 반대 여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예. 뭐 그 원내대표 후보자와의 친소 관계라든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다 고민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요. 예.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어떤 선택이 우리 당의 앞으로 다가올 이 향후 6개월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어떤 선택이 그나마 나은 선택인지 저는 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그 판단이라고 보는데 예. 저는 대통령이 그 12월 3일에 그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한 것도 초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예. 어떻게 저런 사고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친한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 친윤계 핵심. 예.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또 이 상황을 본인이 또 수습하겠다고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상황도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총장님이 얼마 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친윤 핵심이 원내대표로 나오는 건 한동훈 무너뜨리기. 뭐 이른바 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뭐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뭐 무너뜨리고 최고의 사퇴로 비대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모멸적이다 이렇게 일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런 그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요? 예, 뭐 며칠 전에도 저 김건희 여사 그 팬카페에서 장동혁 최고위원 전화번호 공개하고 뭐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최고위원 사퇴하도록 유도를 하자. 아주 이제 내놓고 공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홍준표 시장의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이 와중에 한동훈을 밀어내고 당권을 우리가 그래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분들이 우리 당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뭐 당에서 공지 나온 거 보면 저 장동욱 최고위원은 뭐 그런 사퇴 압박을 뭐 일부 의원들로부터 뭐 친윤계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당에서 공지는 나왔던데 부총장님.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이제 그렇게 뭐 장동혁 최고위원 뭐 사퇴하라고 하자 뭐 이렇게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김건희 여사 쪽에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 또 본인이 친윤 방송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동훈을 하여간 이번 기회에 하여간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활동해 달라.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본인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 전화 받고 뭐 그랬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이나 그 말이 맞다면 친윤 의원들은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예. 정치인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진 님께서 신지호 부청장에게 이거 하나 꼭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정치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거는 예. 계엄은 통치 행위가 맞는데요. 그것도 통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거야 되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문서로서 또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이 거기다 부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신지호 부총장의 생각은 설사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위헌 위법한 거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